우리가 이제 두 가지 유형을 할 건데, 첫 번째는 실근의 부호. 약간 근의 부호랑 관련 있는 문제들을 풀어볼 거예요. 유형이 두 가지가 있다. 근의 부호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져.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질 때 내가 근을 몰라도 뭐다? 근의 부호를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지. 얘들아 당연히 근을 구할 수는 없고 두 근의 부호들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야. 문제 풀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 문제 풀면서 넘어가서 문제 풀면서. 자, 예를 들어서 저런 식으로 미지수가 있어요. 미지수. 이런 2차 방정식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하래. 첫 번째, 두 근이 모두 양수래요. 그쵸? 두 근이 모두 양수. 자, 그러면 1번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일단은 두 근이라고 했는데 얘들아 여기서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 거는 서로 다른 두 근은 아니에요. 서로 다른 두 근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그냥 두 근이다 라고만 하면은 얘네가 어쨌든 실근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 얘기야. 맞아요? 그리고 또 두 근이 모두 양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질 수 있는 거 근과 계수의 관계 봐야지, 그치? 그래서 두 근의 합, 두 근이 모두 양수라고 했으니까 양수 두 개를 더했기 때문에 두 근의 합도 무조건 뭐야? 0보다 커야 되겠지. 그리고 두 근의 곱 또한 0보다 커야겠다 해서 이렇게 총 3가지의 연립부등식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3가지 조건을 다 만족시켜주는 거를 찾아줘야 된다는 거지. 이해됐죠? 여러분들이 따져야 되는 거는 3개 뭐야? 판별식, 합, 두 근의 합, 그 다음에 곱, 두 근의 곱 이렇게 3개를 따져주면 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두 근의 부호 문제를 따질 때는 여러분들이 판, 합, 곱 이렇게 3가지를 따져주게 됩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판별식 따져볼게요. 그래서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라는 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네. 자, 그러면 얘는 K제곱, 그 다음에 2K 마이너스 K 플러스 K, 그 다음에 1 빼기 3 마이너스 2가 0보다 커야 된다는 요 2차 부등식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두 근의 합. 얘들아, 저기서 두 근의 합 얼마야? 2에 K 플러스 1이 어때? 0보다 커야 되지. 그치? 그럼 얘 어차피 2로 나눠도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두 근의 곱은 그대로. 얘가 0보다 커야 돼요. 라는 요 3개의 공통 부분이 답으로 된다. 이런 얘기죠. 이해됐어요? 네. 자, 그래서 얘 인수분해 하면은 K 플러스 2, K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니까 그림 그려보면 큰 것보다는 크고 작은 것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뭐보다 커? 얘가 또 마이너스 1보다도 커야 되고요. 또 뭐보다 커? 마이너스 3보다도 커야 된대요. 얘들아, 몇 개를 연립하고 있지? 3개를 연립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해야? 아니야. 3개가 동시에 지나가는 부분만 답이 되는 거지. 어느 부분? 여기. 이 부분이 최종적인 답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됐을까요? 자, 그러면 만약에 두 근이 모두 음수다라고 하면 뭐만 달라질까요? 두 근이 모두 음수면 합이 어때야 돼? 음수가 돼야 되겠죠. 합이 음수가 돼야 되고요. 곱은요? 똑같이 양수죠. 왜냐면 마이너스 두 개 곱했으니까. 괜찮아요? 네. 자, 그래서 여기만 이렇게 바뀐다. 그러니까 어쨌든 두 근이 모두 양수고 두 근이 모두 음수면 뭘 따져줘야 돼? 판합곱을 따져줘야 된다는 얘기지. 이해됐을까요? 네, 판합곱. 자, 그러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1 이렇게 됐을 때 아까 똑같이 이렇게 크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보다는 작고요.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이번에는 반대로 마이너스 1보다는 작대. 이렇게 됐대. 자, 그럼 이제 3개가 겹치는 부분이 달라지겠지? 어디? 이 부분으로 달라지네요.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2 사이. 여기 검정 동그라미인지 흰 동그라미인지 잘 체크하셔야 돼요. 왜냐면 답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됐어요. 자,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를 가진대요. 얘 또한 판별식을 따져주게 됩니다. 근데 얘들아, 여기서 벌써 봐봐. 두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를 갖는데. 그지? 그렇다는 얘기는 반드시 뭐란 얘기지? 얘네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꼭 가졌다는 얘기지. 그지? 왜냐면은 2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두 개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서로 다른 부호, 그러니까 부호도 두 개밖에 없지. 그럼 반드시 하나가 플러스면 하나가 마이너스, 하나가 마이너스면 하나가 플러스란 얘기거든? 이 얘기가 벌써 뭐냐면은 판별식은 반드시 뭐야? 0보다 클 거야. 반드시. 그지? 그러니까 반드시 판별식은 0보다 클 거고, 사실 판별식은 무조건 0보다 클 거야. 이미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졌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는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는 거야.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되는 거 뭐하러 해? 안 해도 되는 거야. 이해됐을까요? 네. 자, 그러면 내가 확실한 거는 하나가 만약에 플러스면 하나가 마이너스라는 거거든? 근데 얘들아, 이 둘을 더하면 합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얘는 몰라. 얘는 할 필요가 없고. 그러면 확실한 거는 곱하면 무조건 뭐야? 음수지, 음수. 부호가 서로 다르니까. 그러니까 곱이 뭐야? 음수다. 요거만 확실하게 아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확실하게 아는 거 이거 하나로만 풀게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약간 돌연변이가 하나씩 있어. 그러니까 뭐 얘야, 얘. 다른 부호를 가지면 얘는 뭐만 따져주면 된다? 곱이 뭐야? 음수네 요것만 따져주면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다시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얘는 뭘 따진다? K 플러스 3이 0보다 작아요를 따진다. 이 얘기야. 자, 그럼 여기서 만약에 내가 판, 합, 곱 3개를 다 따진다고 한번 해볼게. 그러니까 합은 진짜 모르니까 따지면 안 되고, 자, 얘가 이제 답에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 한 번만 확인해 볼게. 자, 얘가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이거 아까 풀어놨는 0보다 커요 이 얘기지. 자, 아까 풀어놨으니까, 자, 그러면 K는 큰 것보다 크고 아까 작은 것보다 작았어. 이렇게 된 거지. 얘 등호만 빠지면 되는 거잖아. 자, 그치? 그럼 얘들아, 여기랑 얘랑 연립한다고 쳐봐. 쳐봐.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가 지금 1보다는 크고요. 얘가 지금 마이너스 3보다는 작은데요. 얘가 뭐야? 어차피 마이너스 3보다 작기 때문에 그냥 답이 이렇게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얘가 있으나 마나 답에 영향을 안 미친다는 거지. 그냥 안 하셔도 된다는 거야. 괜찮아요? 네. 자, 앞에 가서 개념 한 번만 다시 볼게요. 자, 그래서 요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자, 그래서 판, 합, 곱을 따지는 문제죠. 그래서 판, 합, 곱 이렇게 따지는 문제야. 근데 여기서 누구만 서로 다른 부호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뭐만 따져주면 된다? 곱이 음수다라는 거만 따져주면 된다는 거야. 이해됐을까요? 네. 근데 얘들아, 요 문제 말이에요. 요 문제. 요 문제에서 조금 조건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건이 붙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요 부호가 서로 다르다는 것 중에서 부호가 서로 다른 조건에서는 우리가 합은 몰라서 안 따진 거였어. 그지? 그냥 따질 수 있으면 따줘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곱만 따지는 건 아니에요. 합은 몰라서 안 따진 거야. 그러니까 문제에 이런 조건이 붙는 문제들이 있어요. 두 근의 절대값이 서로 같으면서 부호가 반대라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 하나가 근이 플러스 2라면 다른 하나가 마이너스 2. 약간 이런 형태의 근으로 배열이 되어져 있다는 거야. 그러면 곱은 당연히 음수지만은 뭐다? 내가 절대값이 서로 같다는 건 뭐야? 두 근의 합은 얼마야? 0이다라는 것도 내가 따질 수가 있다는 거야. 시험이 은근 잘 나와요. 그 다음 이런 것도 말 그대로 하면 되잖아. 얘들아, 음수인 근의 절대값이 양수인 근의 절대값보다 크대. 그지? 그러면 실제로 더하면 뭐야? 누가 더 큰 거야? 음수가 더 큰 거지. 그지? 그러니까 더하면 음수라고 내가 모르지 않다는 거지. 그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도 양수인 근의 절대값이 음수인 근의 절대값보다 크대. 그럼 결국 양수가 크다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얘도 두 근의 합이 양수라고 내가 이제 알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조건이 붙는 문제까지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합, 곱 두 개를 다 따져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셨나요? 자, 밑에 예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야? 판, 합, 곱 문제를 우리가 풀었다. 자, 얘들아, 얘는 어때? 판, 합, 곱 다 따져줘야 되겠네. 그치? 요렇게.
그죠? 그 다음 489번은 한 개의 양수인근과 한 개의 음수인근을 가진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얘기야? 오케이, 서로 다른 식. 그럼 여기 봐봐. 미지수도 아니네. 그치? 그럼 누구만? 얘는 곱이 어떻다? 음수예요 라는 것만 풀어주면 되겠죠. 490번은요.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대. 우리 이런 거는 뭐만 따지면 되는 거지? 곱만 따지면 되는 거긴 하지만 추가 조건이 붙었을 때는 좀 내가 생각을 해줘야 된다. 뭐야? 그렇지. 여기 두 근이 절대값이 같다는 추가 조건이 붙으면 우리가 몰랐던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합은 항상 얼마예요? 0이라는 요 두 개의 연립을 풀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지. 이해됐어요? 네. 이렇게 조건 써놓고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얘들아, 딴 거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여기서 판별식도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합을 따지면 이제 분모에 누가 들어오냐면은, 얘 분의, 그 다음에 2에 n-2, 얘가 어때야 된다? 음수니까 두 분의 합, 얘가 이렇게 음수여야 된다. 이런 얘기지. 그지? 그때 이 분모를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니? 분모. 풀었다며. 분모. 얘들아, 이 분모는 이 부호에 영향을 안 미쳐. 무슨 얘기냐면은 이 분모는 항상 양수야. 이해되시죠? 왜? 어떤 실수를 제곱을 하면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거든요. 그죠? 근데 거기다가 1을 더했기 때문에 이 분모는 무조건 1보다 크거나 같아. 맞지? 그러니까 얘는 항상 그러니까 플러스야, 플러스. 그러니까 결국엔 음수를 만드는 건 누구? 얘가 음수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이해됐니? 그러니까 m은 어때야 돼? 2보다 작아야겠지. 이거 없다고 생각해도 된다고, 이런 것들은. 부호를 판단하지 못한다는 거지. 이해됐니? 그래서 얘 합. 그럼 얘도 곱도 마찬가지죠. 곱도. 그러면 m제곱 더하기 1은 4가 0보다 커요. 이런 얘기야. 그럼 선생님 이거는 뭐예요? 라고 하면은 여기는 미지수가 없잖아. 그지? 그럼 얘는 부호가 아니라 그랬지. 4는 0보다 크지. 그러니까 그냥 맞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미지수가 없기 때문에 얘는 굳이 연립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한 김에 그냥 풀어볼게요. 그래서 곱은 미지수가 없으니까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미지수가 없는데? 그지? 그 다음 합은 m은 2보다 작아요. 이런 얘기고, 판별식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 c, 얘가 판별식이 어때야 돼?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대. 맞아요? 그럼 m제곱이랑 마이너스 4m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m제곱에 마이너스 4m, 그 다음 플러스 4 빼기 4, 얘는 이렇게 되니까 3m제곱 플러스 4m, 얘가 지금 0보다 작아요. 이렇게 되겠지. 맞아요? 그래서 m은 3m 더하기 4,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m은 마이너스 3분의 4에서 0 사이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고요. 뭐보다 작아야 돼? 그리고 2보다 작아야 돼. 근데 얘들아, 얘네가 애초에 2보다 작아.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이 뭐가 되겠어? 얘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최종적인 답이 나온다라고 하시면 되고, 얘네들은 답 확인해 드릴 테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됐을까요? 네. 부호가 없어요. 왜요? 미안. 여기 부호가 없어야 되네.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됐을까요? 네. 자, 이제 옆으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뭘 해볼 거냐? 근의 위치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얘들아, 이 두 개 구분 가능하니? 문제가 다르다는 거 구분 가능하니? 일단 첫 번째는 이거 구분을 못하는 아이들이 있거든. 구분을 좀 할 수 있어야 돼. 구분. 뭐냐면 이게 지금 근의 부호 문제인지 아니면은 근의 위치 문제인지. 근데 얘들아, 부호는 양, 이런 게 부호지. 양수, 음수 이런 게 부호잖아. 그러니까 두 근이 모두 양수, 음수 이런 게 근의 부호랑 관련 있는 문제지. 봐봐. 얘네가 1보다 커야 돼요가 부호야? 아니야.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뭐보다 크다. 어떤 값보다 크다 작다를 논할 때는 부호 문제는 아니야. 이해됐어? 그럼 얘는 무슨 문제야? 근이 1보다 큰 쪽에 위치하여라는 거구나. 그래서 근의 위치 문제라고 너네가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이해됐어?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근의 위치 문제야.
자, 어떻게 푸느냐? 어떻게 푸느냐? 반드시 첫 번째는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림을 그려야지 문제가 보여요. 무슨 얘기냐면은 2차 방정식이 1이 이렇게 있어. 가운데다가 1 그려주고 두 근이 모두 1보다 커야 된대. 그러니까 그림이 아래로 볼록이잖아. 얘가 약간 요런 느낌? 요렇게 1보다 큰 쪽에 두 근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런 얘기야. 근데 얘들아 항상 두 근이라는 거는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안 붙었기 때문에 어떤 그림도 가능해? 얘네가? 뭐 이런 그림도 가능하다는 거야. 어쨌든 그러면 똑같은 근이지만 근이 모두 1보다 큰 쪽에만 있으면 되는 거지. 자, 그럼 또 나온다. 뭐야? 판별식이 어떻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맞아요? 오케이. 자, 이거를 먼저 따져줍니다.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우리가 합, 곱을 따질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좀 다른 걸 따져줍니다. 그 다음에 요 세 개를 따져주게 돼요. 요 세 개를 따져주게 됩니다. 함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함수값. 어떤 함수값이냐면은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진 얘를 우리가 경계값이라고 한단 말이야. 1에서의 함수값이 양순위, 음순위를 따져줘. 그럼 얘들아 봐봐. 얘는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양수라는 거야 그냥. 이해되니? 그 편의상 내가 얘를 fx라고 할게. 그러면 한마디로 f1의 값이 뭐다? 0보다 커야 된다. 이게 지금 함수값을 따지는 거야. 이걸 꼭 따져줘야 돼. 왜 그러냐면 얘가 만약에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근이 1보다 큰 게 아니지. 그래 버리면 함수값이 음수로 갈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되게 중요해. 이해되니? 그리고 또 뭐야? 축은 축의 방정식이야. 축의 방정식. 축이 반드시 어디 있어야 돼? 축이. 요 2차 방정식의 축이 1보다 큰 쪽에 있어야겠지. 이해되니? 1이 된다고 하면 얘도 하나는 반드시 여기 오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축이 반드시 1보다 큰 쪽에 있어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 얘들아 우리 축의 방정식 구하는 공식 마이너스 2a분의 b. 자, 요거 외워서 바로 나오게 풀자 이 얘기야. 그럼 축의 방정식인 마이너스 2a 얼마? 2분의 b 요렇게. 얘가 지금 축의 방정식이 나오는 거지. 자, 그럼 부호 플러스로 바뀌면서 뭐야? a라는 이 축이 뭐보다 커야 돼? 1보다는 큰 쪽에 있어야 돼. 이런 얘기야. 이해됐을까요? 또 함수값 1 집어넣어볼게.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2a 플러스 4a 마이너스 3이 0보다 커야 돼. a가 1보다 커야 돼. 둘이 똑같네? 오케이. a가 1보다 커야 돼. 자, 그 다음 판별식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 c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대. 자, 그러면 큰 것보다는 크고 작은 것보다는 작아야 된대. 그럼 여기다가 얘들아 뭐 붙여주면 돼? a는 1보다는 커요. 이거 두 개만 연립해주면 되지. 왜냐면 얘네들이 똑같으니까. 맞아? 그러면 얘들아 얘는 어차피 만나지 않고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큰 같은 방향으로 가니까 답은 얘다 이런 얘기야. 이해됐어요? 자, 요 근의 부호 문제랑 다르다라는 걸 하기 위해서 저는요. 얘는 세 개를 뭘 따진다? 함수값부터 함판축 요렇게 함판축 이 함판축을 따져준다. 요렇게 외웁시다. 그러면 근의 부호랑 좀 다르겠죠? 자, 그럼 얘들아 하나만 해볼게. 만약에 1보다 클 때가 아니라 작을 때면 달라질까? 작을 때면 달라질까? 한번 해볼게. 여기 1이 있는데 근이 모두 1보다 작은 쪽에 위치하고 싶대. 그럼 아까랑 상황이 반대인 거지. 다른 거는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이해됐어? 봐봐, 얘도 봐봐. 함수값 f1의 값이 0보다 커야 되고요. 판별식 어때야 되고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축만 1보다 작아야 돼요로 바뀌겠지.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이 세 가지를 다 따지는 유형이다 이 얘기지.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러면 이거는 그냥 밑에 문제 푸시면 되겠네요. 유형을 아예 나눠놨구나. 자, 밑에 문제 3개 풀어볼게요. 저 492번이 1보다 작을 때니까 요거 지금 이 그림 그려놨으니까 492번 먼저 같이 풀어볼게요.
한 판 축을 따지는데 그림을 그렸더니 1보다 모두 작으래. 그러니까 요 그림에 지금 딱 맞네요. 제가 들고 싶은 예시랑 딱 맞기 때문에 요거 먼저 풀고 갈게요. 마이너스 2분의 b가 그거죠. 쉽게 말하면. 네. 한 판 축, 한 판 축. 한 판 축, 한 판 축. 이렇게 외워줘야지. 그치? 자, 함수값. 함수값 1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1 집어넣으면은 2 더하기 8m-0이네. m은 어때? 0보다 커요 라는 식 나왔고요. 판별식. 쟤는 b제곱 9m제곱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앞에 얼마가 곱해? 8이 곱해지면서 5m-2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9m제곱 마이너스 40m 플러스 16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요런 얘기죠. 자, 그러면 얘는 9 곱하기 1에 4 이렇게 되네. 마이너스 이렇게. 36 빼기 4가 마이너스 40이죠. 됐어요? 자, 그러면 큰 것보다 크다. 누가 더 커? 4가 더 크니까 얘는 큰 것보다는 크고 작은 것보다는 작아요. 이렇게 풀어지겠고요. 추계방정식 마이너스 2a분의 그러면 a가 2니까 4분의 그 다음에 b 3m 얘는 1보다는 작아야 돼요. 이런 얘기야. 자, 그럼 얘는 부동호 방향이 바뀌면서 얘의 역수를 곱하겠지? 얘 얼마? 마이너스 3분의 4를 곱할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4보다는 커요.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다. 자, 그럼 그려볼게요. 대소관계 마이너스 3분의 4 0 9분의 4 이렇게 대소관계 써주시고 자,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커야 되고요. 0보다도 커야 되고요. 4보다도 큰데 9분의 4보다는 또 작아야 돼. 자, 세 개가 겹치는 부분이 어디 나와? 여기하고 여기가 나오네요. 맞죠? 이게 답이 된다. 이런 얘기야. 답은 0에서부터 얘 답은 m은 0에서부터 얼마? 9분의 4 또는 m은 뭐보다 크다? 4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최종적인 답이 된다는 거. 조금 오래 걸리고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찬찬히 정확하게 푸시는 게 더 중요해요. 자, 밑에 두 개도 풀어보죠. 자, 우리 아까 근의 부호 문제에서도 약간 돌연변이 같은 애가 하나 있었잖아. 여기 근의 위치 문제에서도 약간 돌연변이 같은 애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뭔가 두 근 사이에 뭐가 있다. 자, 그럼 얘들아 항상 요 문제 풀 때는 그림을 꼭 그려야 돼. 그림을. 그러니까 두 근 사이에 마이너스 2가 있어야 된다는데 그러면 쟤 지금 아래로 블록하고 있기 때문에 두 근 사이에 마이너스 2가 있어야 된대. 어떤 그림이 그려져? 약간 이런 그림이 그려지지? 그지? 자, 여기서 얘도 한 판축을 따지게 돼. 요렇게. 맞아요? 자, 그럼 함수가 저 함수 자체를 fx라고 내가 표현을 한다면 f-2의 값. 이 경계일 때 함수값이 이번에는 유일하게 어디야 지금? 밑으로 내려왔지.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0보다 작다는 얘기야.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판별식. 봐봐. 얘들아 벌써 이 내 말에서 얘 지금 근이 판별이 됐어. 근이 판별이 됐으면 뭐 하러 해? 얘들아 두 근 사이에 마이너스 2가 있다는 얘기는 그냥 두 근도 아니야. 반드시 서로 다른 두 근이겠지? 그러니까 근이 판별이 됐기 때문에 얘는 할 필요가 없으니까 또 안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축이 중요한가요? 축이요? 실제로 보시면 축은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가 않아. 축이 얘를 기준으로 작다 크다 대소 비교가 될 필요가 없지. 얘는 어차피 상관없잖아. 그래서 근 안에만 마이너스 2만 되면 마이너스 2가 있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해됐어요? 그럼 얘는
판별이 돼가지고 안 하는 거고 축은 얘도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도 딱 하나만 따지는 문제예요. 뭐? 함수값을 음수다라는 거 이거 하나만 따지게 됩니다. 이해됐어요? 네, 자, 그 기준은 뭐다? 함수값이 음수인 게 기준인 거야. 내가 이제 그림을 그렸어. 그림을 그렸는데 만약에 함수값이 음수인 그림이 그려졌다라고 하면 이 문제는 무조건 요거 하나만 따지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2 집어 넣어볼게요. 4 더하기 2에 m 플러스 2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 얘가 0보다 작아요.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m은 4, 8, 9 넘어가 마이너스 9 이렇게 풀면 끝나요. 이해됐나요? 자, 밑에 것도 한번 그려봅시다. 자, 2번. 자, 그림 그려요. 0하고 2가 있는데요. 두 근이 모두 0하고 2 사이에 있으래요. 어떤 그림이 그려지죠? 이런 그림이 그려지죠. 이해됐어요? 자, 그럼 봐봐. 내가 함부터 따진단 말이야. 함부터 따져. 그러면 F0의 값이 지금 뭐야? 위로 올라갔다는 거는 그냥 0보다 크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 F2의 값도 어때? 0보다 커. 그럼 얘들아, 다시 기준이 뭐라 그랬지? 함수값이 음수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거 여기 함수값 음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그냥 가야 돼. 더 가야 돼. 뭐가? 반, 축. 더 가야 돼. 그럼 판별식이 어때야 되고?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지. 그지? 그리고 축이 요 사이에 있어야겠지. 축이 벗어나면 안 되겠지. 그래서 축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하는 얘가 어디하고 어디 사이? 0하고 2 사이가 돼야 돼 라고 하는 하나, 둘, 셋, 4개의 연립부등식을 풀어줘야 돼. 이해됐니? 그 기준이 뭐라고? 함수값이야, 함수값. 그래서 내가 여기다 함수값을 맨 앞에다가 써놓는 거야.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들어와야지. 만약에 선생님, 이런 식으로 함수값이 2개가 나왔는데 내가 따졌더니 둘 중에 하나가 음수야. 그럼 이런 건 어떡하죠? 얘만 따지는 거야. 다시 함수값을 따졌을 때 음수가 나오는 순간 이건 함수값만 따지고 끝내줘야 돼. 이해됐어요? 어떻게 푸는지 암기할 수 있겠어요? 다시요. 이런 식으로 뭐 숫자가 2개가 나왔어. 그래서 내가 함수값을 딱 따졌는데 둘 중에 하나가 음수야. 그럼 이 문제도 그냥 뭐야? 함수값만 하고 끝내버리는 거야. 어떤 문제가 이런 문제일까요? 어떤 문제가 이런 걸까요? 여기 사이에 근이 하나가 있는 경우지. 근이 하나가 있어.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경우다. 이런 거. 뭐야? 하나는 0하고 2 사이에 있고 다른 하나는 2보다 큰 쪽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치? 그럼 얘들아 봐봐. 얘 또한 하나는 여기 있고 하나는 2보다 큰 쪽에 있다는 거는 벌써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축의 위치는 중요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축이 0하고 2 사이에 있어야 돼? 그것도 아니고 2보다 큰 쪽에 있어도 되는 거고 없어도 되는 거지. 그치? 그런 것들. 그래서 축 필요 없어. 그 기준이 뭐냐면은 얘는 0일 때 함수값이 양수, 2일 때 함수값이 음수잖아. 이런 식으로 둘 중에 하나만 음수가 들어가더라도 우리는 뭐만 따지면 돼? 음수만 따지면 된다. 이 얘기야. 이해됐어요? 네. 자, 근데 얘는 더 따져줘야 돼. 이거 답 내볼게요. 계산이 좀 복잡할 수 있어.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한꺼번에 풀지 말고 일단 먼저 결론을 먼저 내주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은 자, 여기다 0 집어넣을게요.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m 마이너스 플러스 1. 얘가 0보다 커야 돼. 그러니까 m은 1보다 작아야 돼. 자, 그 다음 f2 집어넣으면 4 마이너스 2에 m 플러스 2 마이너스 m 더하기 1이 0보다 커야 돼. 마이너스 3m이 마이너스 1. m은 3분의 1보다는 작아야 돼. 그래서 다시 m은 3분의 1보다는 작아야 된대. 그러면은 여기서 먼저 결론을 내. 어차피 연립을 계속 해갈 거거든. 그러면은 1보다도 작고 3분의 1보다도 작으면 결론이 뭐야? 3분의 1보다 작다 이거거든. 그러니까 함의 최종적인 결론은 m은 뭐보다 작아? 3분의 1보다 작대. 이런 식으로 하나씩. 그 다음에 축부터 먼저 해볼게. 축.
마이너스 2a분의 b 요거 그대로 올라가. 요렇게. 얘가 어디하고 어디 사이? 0하고 2 사이에 있어야 된대. 자, 그러면 m 플러스 2는 0하고 4 사이, m은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가 돼야 된대. 자, 그러면 얘도 있잖아. m은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가 돼야 된대. 그지? 그럼 얘들아, 이 두 개의 결론을 먼저 내려. 연립을 할 거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 그 다음에 3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됐으니까. 결국 얘랑 답을 내면 마이너스 2에서 3분의 1 사이. 이렇게 범위를 점점 좁혀가는 거야. 그럼 이제 누구랑 누구만 연립해주면 돼. 판별식이랑 얘만 또 연립을 해주면 되는 거야. 판별식 가볼게. b 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얘가 0보다 커요. 이렇게 m제곱 플러스 8m. 그 다음에 4 빼기 4.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m에 m 플러스 8이 0보다 커요 라고 했으니까 m은 0보다 크거나 또는 m은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같아야겠지. 이해됐을까요? 네. 자, 근데 얘들아, 누구는 없애도 될까? 마이너스 8은 없애도 되겠지. 왜? 애초에 만나지를 않잖아. 그럼 결국에는 얘하고 겹치는 부분을 내가 답으로 내주면 되겠지. 그럼 답은 0에서 얼마? 3분의 1 사이라는 최종적인 답이 나온다. 이 얘기야. 됐을까요? 네. 제가 지금 설명하고 싶었던 문제가 있어요. 요거 하나만 풀고 쉴게요. 어딨냐면 연습 문제 스텝 2에 501번. 지금 요거 하나만 풀고 쉬어볼게요. 그림 그리셔야 돼요. 한 근은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에 있고 한 근은 0하고 1 사이에 있으래. 너무 쉬운데? 그지? 어떤 그림이 그려져? 얘네가 약간 요런 그림이 그려지겠지.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이제 갑니다. 함부터 갑니다. 함은요, f-1의 값은 어디 위에 있어? 얘는 지금 0보다 위쪽에 있죠? 그 다음에 f0의 값은 어디 있어요? 요렇게 내려서 보세요. 어디 있어요? 아래쪽에 있죠? 그 다음에 f1의 값은 이렇게 있어요. 얘들아, 세 개 중에 하나만 음수가 들어가도 얘는 이것만 따지는 거야. 왜 그러지? 판별식은요, 이미 근 두 개라는 가정이 있단 말이지. 하나는 여기 있고 하나는 여기 있어. 이게 무슨 얘기야? 서로 다른 두 식은이 있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의미 없고요. 축은 더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안 따진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얘만 따지면 되는 거야. 답 내볼게요. 틀렸어요. 틀리지 마시고. 자, 0이 쉬우니까 0부터 집어넣으면 a는 2분의 1보다는 작아요. 저것만 따지는 게 아니라 함수값만 따진다고. 함수값만 따진다는 건 이 세 개의 연립한 최종적인 결과만 답으로 낸다는 거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3a. 이렇게 결론을 내주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고요. a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커야 되는데 겹치는 거 그려보면 마이너스 1이 제일 왼쪽에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1, 그 다음에 2분의 1 이렇게 들어오겠지. 그치? 그러니까 답은 여기지. 얼마? a는 마이너스 3분의 1에서부터 어디? 2분의 1까지가 답이 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야. 됐을까요? 네, 또 문제 풀어볼게요. 이제 마무리하고 연습 문제까지 마무리해서 지금 2차 부등식 끝내볼게요.